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1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화학 반응은 크게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리고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소 반응,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가에서 다 중 발열 반응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그리고 자, 묽은 황산,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OH의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탄소화합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탄소화합물은 메테인, CH4, 메테인이고, 다음 두 번째는 에탄올입니다. OH기를 가지고 있는 에탄올. 자, 그리고 자, 아세트산이 되겠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자, 가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 맞죠? 그리고 다 수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이니까 산성이죠. 애시드. 그 다음 디귿번. 자, 탄소 원자수 분의 수소 원자수.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부터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쪽 평형, 가역 반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젓갈색, 자, 색깔이 젓갈색이고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크에 NO2를 넣고 마개를 막아 놓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옅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T초 이후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획번. 자,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두 분자의 이산화질소가 한 분자의 사산화이질소로 가는 정반응이 처음엔 더 많이 일어나겠죠. T초 전 동적 평형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체 분자가 오히려 감소됩니다. 자, 그 다음 T초 후. 자, T초 후라는 것은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죠. 그래서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자, 동적 평형에서는 분자의 수가 변하지 않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 그 다음 T초 이후에는 정반응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동적 평형이 되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끊임없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Y에 대한 전자 배치입니다. 자, 2주기의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여기 보면, 자, 호유전자의 수가 x, y 둘 다 2입니다. 그래서 2주기 원자 중에서 홀전자가 두 개인 2주기 원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탄소. 탄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자, 1s의 업다운, 2s의 업다운, 그 다음 2p 오비탈에 총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전자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도 보면, 자, 1s, 2s, 그 다음 2p에 자, 이렇게 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홀전자가 두 개인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x, y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를 보면, 자, 탄소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그래서 이 n은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탄소, y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상태 원자 Y, 즉 산소를 찾아라는 얘기가 될 테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학생 A, B, C 중에서 옳은 말을 한 학생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A번 A 학생을 보면 나트륨 양이온과 나트륨 원자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자,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원자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B 학생, 자, 플로리나 음이온이죠? 자, 음이온과 원자의 비교입니다. 자,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지면서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이 원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틀렸고, C 학생을 보면 자, 나트륨 양이온과 플로린 음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전자의 수는 10개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 번호가 나트륨이 더 크죠. 즉 양성자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 음이온이 나트륨 양이온보다 더 사이즈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A 학생. 자, 6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를 보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자, 각 족과 주기에 어떤 원소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A 자리에는 자, 2주기 1족 원소 리튬입니다. 그리고 2주기 14족의 원소는 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 16족 2주기 16족 원소는 산소. 그 다음 17족 3주기 원소는 염소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D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자, A는 1쪽의 원소이고 D는 17쪽의 원소입니다. 1쪽과 17쪽 원소들은 이온결합을 아주 잘하죠. 맞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자, 요거 C 같은 경우에는 산소죠. 산소 자리 16쪽의 원소고, 그 다음 B 14쪽의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디귿번. 자, CCl4입니다. 사염화탄소인데, 자, 각각의 결합에는 탄소 하나의 각각의 결합에는 전기음성도의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무극성의 분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6번. 그래서 5번. 7번. 그림은 이 3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물질이다.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냈는데, 자, 원자 번호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 보고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일단 힌트를 보고 어떤 원자인지 맞춰야 하는데, 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고, 자, 이중결합으로 같은 원자끼리 이루어져 있는 원소는 이렇게 산소 O2 분자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요
그게 산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면서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Z는 탄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CO2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비공유 전자성 2개. 자, 그러면 Y가 산소인 걸 알았으니, 자, O는, 산소는 2 마이너스,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X는 2족의 금속 원소가 되겠는데, 자, 원자 번호가 더 다른 Y나 Z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면은, 자, 이것은 마그네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2 맞고 X에서 Z 중 이주기 원소는 2가지, 산소와 탄소가 이주기죠. 맞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자, Z의 경우에는 자, 탄소니까 14족. 그래서 4개의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Y는 산소 16족 6개죠. 4개, 6개. 틀렸네요. 3번이 맞습니다. 그림은 8번입니다.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오비탈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가, 나가 있는데 자, 이 구형 그리고 팔자형, R형형입니다. 자,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s 오비탈에 2s 오비탈에 2p 오비탈에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트륨입니다. 자, 가와 나를 보면 자, 구형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s 오비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은 p 오비탈이죠. p 오비탈인데 그 중에서도 y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y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2py가 되겠죠. 그 다음 2py보다 더 큰 s 오비탈은 3s가 되겠네요. 기읍번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자의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주양자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양자수 같지가 않고, 미음번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자, 2py의 경우에는 2개의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3s에는 1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맞는 표현이 되겠고, 디귿번 가에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 L은, 자, 부양자수는 s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0,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9번입니다. 자, 분자 X2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자, 질량수가 A인 그리고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자, A 하나 그리고 A 플러스 2가 50%고 이렇게 A만 있는 것이 25%입니다. 따라서 자, 질량수가 A인 X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인 X가 50%씩 존재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수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동위 원소는 양성자의 수가 같고, 그리고 전자의 수도 같겠죠. 원자 상태일 때. 다만 중성자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것이 동위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고, 자, 중성자의 수는 이렇게 질량수가 더 큰 A 플러스 2의 질량수를 가지는 것이 중성자 수가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원자량은 우리가 각각의 퍼센트를 곱해주면 되는데, 질량수 A로 존재하는 원소가 50%니까 곱하기 0.5 더하기
A 플러스 2로 존재하는 그 수가 0.5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질량 원자, 평균 원자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NaCl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에너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면 인력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가 점점 안정화되다가 너무너무 가까이에 오게 되면은 반발력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Na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이죠. 자, 여기가 가장 그 이온 간의 결합의 인력과 반발력이 아주 적절하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아주 균형을 잘 이루면서 가장 안정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발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디귿번, K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나트륨 양이온과 칼륨 양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자, 칼륨 양이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음이온은 같기 때문에, 둘 다 같기 때문에, 이 양이온의 사이즈가 더 큰 KCl이 R보다 더 먼 거리를 가지게 되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11번입니다. 자, 원자 A에서 C는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A에서 C까지 어떤 원소인지 알아맞추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경향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족의 원소 그리고 2족, 자, 13, 14, 15, 16, 17, 18. 자, 이렇게 되는 이 경향의 그래프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나트륨, 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쭉쭉쭉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주기의 원소도 마찬가지. 자, 이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나타내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1이온화 에너지는 이 원자 상태의 나트륨 원자 또는 마그네슘 원자, 알루미늄 원자의 첫 번째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째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들 중에서 가장 큰 1이온화 에너지와 2이온화 에너지의 비를 가지는 것은 나트륨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트륨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자, 여기에서 크기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자, 나트륨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네온과 유사한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나트륨과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나트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나트륨과 유사한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나트륨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가장 큰 것은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B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는
번호가 커지면, 원자의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도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B가 C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 B가 알루미늄이 될 것이고 C가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자, 기억번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맞죠? 알루미늄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가장 큽니다. 원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A가 나트륨이었죠. 그 다음에 C, 마그네슘. 자, 원자 번호도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점점점 커지면 작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트륨이 가장 크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D급번 제1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크다라고 했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 디귿 모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물질 가에서 다가 있는데 이 가에서 다는 구리, 설탕, 염화칼슘 중 하나입니다. 자, 구리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죠.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 형태가 될 것이고 염화칼슘은 이온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자, 그래서 각각의 결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고체 상태일 때도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액체일 때도 마찬가지인 다가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구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었지만 녹아서 액체가 되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는 나가 염화칼슘이 되겠네요.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나 둘 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가 설탕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설탕이다. 맞고, 자, 나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죠?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서 칼슘 양이온과 그리고 실 마이너스 이온으로 녹아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겠죠? 자, 다는 금속 결합 물질이다. 맞네요. 그래서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자, 황과 다이크로뮴산 칼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을 맞추기 위해 개수를 맞출 때에는 반드시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의 수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원자들의 산화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황 원소는 산화수가 0이죠. 0. 그 다음 자, 이산화황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산소 2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자, 다이크로뮴산 칼륨에서 보면 자, 칼륨은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될 테니 크로뮴 하나의 산화 상태는 지금 플러스 6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산화 크로뮴에서 보면은 산소가 지금 3개 있고 크로뮴 2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3. 자, 여기 황의 경우에는 자, 3S, 그 다음에 3SO2죠. 그렇기 때문에 총, 자, 곱하기 3을 해주면 플러스 12, 12개의 전자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수가 12만큼 산화되었다. 황이 플러스 12만큼 산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로미움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자, 6에서 플러스 3으로 갔죠? 그럼 하나가, 근데 지금 2가 있습니다. 2,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마이너스 6만큼 환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만큼 환원되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전자 12개 산화되었는데 환원이 6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롬을 가지고 총 전자의 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래서 여기에 2, 여기에 2를 적어주면은 총 12개의 전자가 환원되고 그 다음에 황은 12개 전자가 산화되어서 전자의 수가 딱 맞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량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의 수를 이제 다 맞췄기 때문에 질량 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양적 관계도 맞춰줘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칼륨의 경우에는 총 4개의 K, 자, 여기 반응물에 있기 때문에 생성물에도 4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4를 적어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자, 수소가 여기 총 4개가 있으니까 B도 2를 적어서 맞춰주면은 자, 산소의 수, 수소의 수, 뭐 다른 거 다 맞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되게 됩니다. 자,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황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였다. 맞죠? 자, 니은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6이 아니라 10입니다. 자, 다이크로뮴산 칼륨은 환원제로 활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환원제는 요 황을 환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황이 산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기억번만 맞습니다. 14번 표는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로 나타낸 것인데, 자, 가에서 다는 중심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는 전체 원자수 그리고 수소 원자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전체 원자수, 지금, 가는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와 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원자는 총 4개로 되어 있고, 수소가 3개인, 자, 이주기 원소로는, 자, 나의 경우에는 NH3가 되겠죠?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가 3개 있고, 자,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자, 이런 형태이고, 다의 경우에는 자, 원자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물분자가 되겠죠? 물분자 H2라고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산소 그 다음에 요거는 질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질소. 자, 질소입니다. 자, 그러면 자, Y 질소고 자, X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전체 원자의 수가 3개라고 했으니 자, 질소와 X와 수소가 모두 사용되어 있고 수소가 하나만 달려있는 자, 2주기의 X 중에 어떤 게 만족할 수 있냐면 자, 바로 시아나수소입니다. 시아나수소. 자,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X가 탄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번 비공유 전자쌍 분의 공유 전자쌍의 수. 자, 나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수소와의 결합이 이렇게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 비공유쌍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분의 공유 전자쌍의 수가 1보다 큰 것은 2가지이다. 자, 비공유 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도 해당이 되겠네요. 다는 답 1이니까 2가지다. 라고. 자,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한다. 동일 평면. 자, 그러니까 평면에 존재하는 것.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선생님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점점점은 뒤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다음에 평면,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평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고, 자, 가에서 다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자, 아모니아도 극성을 띠고 있고 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도 마찬가지, 모두 극성 분자입니다. 5번이 맞네요. 15번입니다. 포도당 수용액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인데, 자, 몰 농도와 그 다음에 부피가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분자량이 나와 있고 수용액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용액의 몰수 그리고 수용액 속에 포도당이 몇 g이 녹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가 용액의 경우에는 0.1몰 500ml입니다. 자, 0.1몰 500ml는 자, 0.1 라지 M 몰 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0.1몰의 농도가 1리터 속에 녹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 속에 몇 몰의 용질이 녹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곱하기 부피를 곱해줍니다. 500ml니까 0.5리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0.055의 용질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0.05몰의 용질, 포도당이죠. 자, 그램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05몰 곱하기, 자, 분자량이 180이니 180g per 몰. 1몰의 질량이죠.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9g이죠. 즉, 가수용액에는 9g의 포도당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0.2몰 per 리터 곱하기 0.2 리터를 해주면 0.04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는 0.4몰 per 리터 곱하기 부피 0.1리터를 해주면 0.04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나와 다가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혼합한 후에 증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500ml로 만들어 주었을 때 몰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나와 다는 0.04몰의 용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와 다 두 용액을 섞으면 총 부피는 300ml가 될 테고 0.04몰, 0.04몰이 용질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0.04몰 더하기 0.04몰의 용질의 총 부피를 500ml로 해준다고 했으니 0.5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16몰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기육과 니은이 맞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실험 과정을 쭉 보니 적정 과정입니다. 산염기 적정 과정을 나타낸 실험입니다. 자, 가의 실험 과정을 보면 자, 알 수 없는 미지 농도 X몰의 아세트산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자,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 무색이겠죠? 무색. 자, 나번 0.1몰의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자, 기역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기역에다가 넣은 다음에 꼭지를 열어서 수용액을 약간 흘려보낸 후 꼭지를 잠그고 눈금을 체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적정하는 거 실험을 해봐서 알 텐데 내가 원하는 어떤 미지 농도의 용액을 자,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넣었죠. 여기에 코크로 막혀 있고 이렇게 코크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aOH 수용액을 넣고 여기에다가 X몰의 아세트산을 넣어서 페놀프탈레인 플러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은 다음에 색깔이 변할 때까지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 줬습니다.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은 피펫이 아니라 뷰렛이 되겠죠. 뷰렛. 자, 니은번. 자,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자, 구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에서 그 다음에 다까지 있는데, 자, 뷰렛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뷰렛 우리 실험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뷰렛이 여기 있는데, 자, 이 위쪽에 0ml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ml 짜리다. 그럼 여기에 30ml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0까지 쭉 채워놓고 쭉 쓴 만큼 자 눈금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가 만약에 25였다 라고 한다면 자 0에서부터 25ml 만큼 수산화나트륨이 소비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측정한 부피 그리고 처음 측정한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자 23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래서 23ml 빼기 3ml를 하면은 총 20ml의 NaOH가 소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NaOH 농도는 0.1몰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X몰의 아세트산 농도 얼마입니까? 10ml죠. 는 자, 이 몰 농도는 무엇과 같습니까? 0.1몰의 수산화나트륨 20ml가 들어간 것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자 X는 얼마입니까? X는 0.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0.2몰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귿번. 자,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입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만큼 자, 이 수산화나트륨 공급된 이 양만큼 적정이 끝났다는 얘기죠. 적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산이 모두 소비가 되었다. 즉 그만큼 다 물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0.1 자, 몰 퍼 리터죠. 곱하기 20ml니까 0.02L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니? 0.02몰이 되겠네요. 이거만큼의 물이 생성이 되었겠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거 틀렸고 맞고 미디가 맞네. 미디. 5번 17번입니다. T도시 1기압에서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기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한 것으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분자식 AB고 AB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원자의 원자량은 A, B 원자의 원자량은 B라고 했을 때 분자량은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래서 자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3분의 8이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B보다는 나보다는 B의 질량이 절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3대 4가 되겠네. 3분의 4. 자, 그래서 기억번 맞고 자, V1분의 V2를 물어봤는데 자, V1, V2는 자, 기체 1g의 때의 부피입니다. 자, 요것은 W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이죠. 자, 그래서 자, W1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자, 이 값이 분자량과 같게 되겠죠. 그쵸? 가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W2NA는 나의 분자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g일 때의 부피, 기체 1g의 부피는 자, 1g이 몇 몰인지 알고 그 다음에 기체 1몰의 부피를 우리가 임의로 자, T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를 정해주겠습니다. 1몰 부피를 V라고 하는 값으로 만약에 정했다고 한다면 자 1g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 몰이 되겠죠? 1g의 몰이 되겠습니다. 가 분자의 몰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이것이 V1이 될 것이고 자 W2 분의 1 곱하기 V가 자, V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V1과 V2 간의 비를 한번 살펴보면 V1분의 V2는 W1 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W2 NA분의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쭉 해보면 W2분의 W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값이 되겠네요.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D급번. 자,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자, 기체 1몰의 부피. 자, 아까 전에 여기 V라고 정했었죠. 이 V 값을 구하면 되겠는데, 자, 지워버렸네. 자, W1 분의 1 곱하기 V가 V1이었죠. 그럼 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V는 이거 다 넘겨주면 되겠죠? W1 N A V1 하면은 V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다. 기울과 디귿이 맞습니다. 18번입니다. 자, pH에 대한 내용입니다. pH. 자, pH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옥소늄 이온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POH도 있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자, 이게 이온화상수죠. 물의 이온화상수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pH와 POH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보다 낮은 가와 나가 산성이 되겠네. 그래서 두 가지 맞고, 자, 수용액 속에 H3O 플러스의 양이 가가 나의 10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가의 경우에는 pH가 4죠? pH가 4라는 얘기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부피가 100ml니 10의 마이너스 4 몰 퍼 리터라고 했죠? 곱하기 0.1 리터 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 이고, 그 다음에 나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pH가 5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되겠네. 총 부피가 500이니 10의 마이너스 5승몰 퍼 리터 곱하기 0.5리터 하면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가 나의 2배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 2배. 그래서 10배 아닙니다. 자, D급번. 자, 요 B, 가에서의 요 B를 한번 구해봐라고 했는데, 자, pH가 8이니까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게 되겠죠? 8승몰이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자, 이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니 100이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기읍과 디귿입니다. 19번. 19번은 산연기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혼합 전에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혼합 후에 혼합 용액의 액성, 그 다음에 전체 음이온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산연기 중화 반응을 통해서 혼합 용액이 되었을 때의 이온의 수는 혼합전, 자, 용액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됐는데, 어떤 용액을 따라가느냐? 과량인 용액의 이온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과량 용액의 이온수. 자,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계산해보면 되겠고, 자, 어쨌든 혼합 후에 산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혼합 전에 산성 용액인 염산의 혼합 전 용액의 전체 음이온수가 2N이고 양이온수가 2N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서 혼합 용액이 염기성이란 얘기는, 자,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음이온수가 N이란 얘기는 혼합 전에 수산화 나트륨의 용액 이 20ml 속에 음이온이 N, 그 다음에 양이온이 N 만큼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염산 80ml 속에 총 2N의 음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총 2N의 양이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80ml 속에. 자, 그리고 여기에는 20ml의 수산화 나트륨 속에 N의 양이온, 그 다음에 플러스 양, 음이온 N만큼 있다는 얘기고 플러스 2N, 마이너스 2N만큼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의 액성을 먼저 맞춰보면, 자, 우선 요거의 절반이죠. 자, 부피가 절반이 되었으니 양이온 N, 그 다음에 음이온 N,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2분의 1N,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음이온도 2분의 1N이 되었다는 거니까, 자, 다 혼합 용액은 과량 용액이 산성 용액이 되겠네. 그래서 기읍 산성이 됩니다. 틀렸고, 자, 니은번. 자, 혼합전 용액의 몰 농도는, 자, NaOH가 HCl의 2배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것을 만약에 뭐 X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Y몰이라고 했을 때, 자, 80ml일 때 2N이었죠? 80ml일 때 2N이야. 그러면, 얘도 맞춰봅시다. NaOH, 만약에 80ml가 된다고 한다면, 자, 요 양은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4N, 양이온 4N, 음이온 4N 만큼 되게 됩니다. 즉, 요 농도의 2배가 되겠네요. 2배.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가가 다의 1.5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성된 물 분자는 한 개의 반응물, 즉 모두 반응하고 사라져버리는 적은 양의 용액의 혼합전 이온수, 혼합전 이온의 수, 혼합전 용액의 이온수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 용액에서는 NaOH 30ml의 양만큼, 이온의 수만큼 물 분자가 생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10ml죠. NaOH 10ml의
그 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수만큼 물 분자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지금 대배가 되겠죠? 대배 관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0번입니다. 자, A와 B가 반응을 해서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인데, 자, 지금 여기는 반응 후 남은 A, 그 다음에 C, 생성된 C의 양을 가지고 Y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급된 B의 양인데, 자, 이걸 보면, 자, A가, 즉, 이 기체가 과량의 용액이라는 것을, 과량의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아있는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몰, 6몰에 B가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Y축의 값이 같은 걸 보니,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2B가 C가 되는데, 자, 2몰을 넣었을 때 V가, V, 얼마만큼 남아있겠죠? 자, 반응 전. 자, 반응 후 어떻게 되냐? 2몰이 모두 반응해서 사라질 것이고, 자, 1대2의 반응이기 때문에 V 마이너스 Y 부피만큼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Y는 1몰의 부피가 되겠죠. 즉, 1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1몰의 부피만큼. 그리고 여기는 C몰만큼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V 마이너스 Y 곱하기 C가 2분의 3 V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몰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2B가 C가 됐을 때, 자, 6몰만큼 한번 반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반응 전, 후 한번 살펴보면, 자, 6몰 모두 사라졌죠. 자, 1대2의 반응이기 때문에 V-3Y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C만큼 생겼습니다. V-3Y 곱하기 3C 하면 2분의 3V가 되겠네요. 자, 이 둘이 같죠. 그래서 등식으로 놓고 쭉 풀어서 한번 써보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 Y는 4분의 1 V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주어진 기체 V라고 하는 이 부피는 4몰의 A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는 4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몰입니다. 자, V는 4몰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C를 알 수가 있겠죠. 자, V가 4몰의 부피라는 것을 알았으니 자, 여기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Y가 4분의 1이고 V니까 여기는 4분의 3V만큼의 부피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를 곱했을 때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자, 4분의 3V 곱하기 C가 2분의 3V가 되는 것이니 C는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몰을 투입했을 때 관계를 통해서 XV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2B, 2C가 되는데 자, 4몰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만큼 있는 거죠. 자, V가 4몰인데 그러면 여기에 반응 후 0이 되고 여기는 4몰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러면은 2분의 1 V만큼 남게 됩니다. 절반이 반응을 하니까 4몰 중에 절반, 즉 2몰의 부피가 남게 되겠죠. 2분의 1 V만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분의 1 V 곱하기 남은 C 4 했을 때, 자, 4몰만큼 했을 때, 자, 2V가 되는데 이것이 XV랑 같은 거죠. 즉, X는 2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2, 4가 되겠습니다.